불안한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가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 풀어놓았던 돈이 발목을 잡습니다. 전쟁에 인플레이션에 금리 인상까지 이제는 경기 침체를 예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3년은 여러 면에서 2008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전년도인 2007년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해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한때 1,500원대까지 치솟았고 무역 수지 역시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러시아가 개입한 조지아 전쟁이 있었으며 전년도부터 이어진 세계적인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특히 2008년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해이기도 합니다. 진보에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간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지요. 미분양이 늘고 기존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자 새로 들어선 보수 성향의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를 풀어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를 손보고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정말 많이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2008년의 모습을 참고해서 현재를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다.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가장 위험한 일은 과거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 성공의 방정식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2023년 트렌드가 될 4가지 이슈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자는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같이 한번 보시죠. 체리 슈머, 불황기 소비는 2008년에도 나타났듯이 가성비와 합리성을 추구하는 소비가 나타납니다. 2023년에는 이런 현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양한 앱과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할인에 할인을 받으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멤버십이 주는 혜택은 부지런히 따먹으면서 막상 구매는 별로 해주지 않는 소비자를 가리켜 체리 피커라고 합니다. 이에 소비자끼리 합치고 나누고 쪼개며 극한의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지금의 소비자들을 체리 슈머라고 명명합니다. 이들은 습관 형성 앱을 이용해 함께 가계부 쓰기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정가의 5에서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 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마치 수강 시청을 하듯이 광클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매일매일 앱에 들어가 출석 체크를 해서 포인트를 받거나 하루 1만 보를 걸어 140원을 버는 일명 디지털 폐지 줍기에도 열심입니다. OTT 서비스를 여러 명이 모여 나눠 사용하는 건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체리 슈머의 등장이 최근에 경제 악화에 기인한 것은 맞지만 1인 가구의 증가로 작고 유연한 소비를 선호하게 되는 구조적 변화이자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추세적 변화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똑똑하고 창의적인 MZ세대의 성향이 체리 슈머 트렌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평균 실종, 평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하나의 전형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다수가 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양극화입니다. 불황기의 사람들은 초절약 상품을 찾지만 이와 더불어 초고가 명품 시장도 함께 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위 짜다와 재테크의 합성어인 짠테크 열풍이 불고 있고 외식 비용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형 마트의 간편 식사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호텔에서 판매하는 10만 원에 가까운 빙수, 1인당 20만 원이 넘는 한우 오마카세, 1박에 100만 원을 호가하는 특급 호텔 스위트룸 등이 성황을 누리고 있지요. 또 하나의 트렌드는 N극화입니다. 다극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음악뿐만 아니라 취향이 중요한 영역이라면 어디서나 N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맛집이 대표적입니다. 외식의 질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단순히 맛을 기준으로 식당을 줄 세우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맛집 찾기가 아닌 멋집 찾기에 나설 만큼 가게마다 각기 다른 스타일을 뽐내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노포다운 깊은 맛으로 승부하거나 탄성을 자아낼 만큼의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거나 고급 재료와 공들인 조리법으로 건강한 스타일을 표방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아는 사람만 가는 힙플레이스를 찾아다닙니다. 책도 베스트셀러가 아닌 개개인의 취향을 중심으로 다극화가 진행 중입니다. 수십만의 대중 독자보다 확실한 독자 2-3천 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판 시장이 어려워진 탓도 있지만 책을 찾는 수요가 세분화됐기 때문입니다. 망원동, 할머니, 양말 등 무엇이든 한 가지에 대해서만 써내려간 아무튼 시리즈와 짜장면, 평양냉면, 치즈 등 일상적인 음식만을 다루는 띵 시리즈가 대표적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구조까지 거주하는 사람에 맞춰 특화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평년도 타임만 10개 넘는 곳이 청약도 잘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의 시장만 존재하는 단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카카오톡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듯이 현재 한국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이 되었고, 동영상은 유튜브가 독보적입니다. 유튜버라는 직업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이들 플랫폼이 현대인의 생활 양식 그 자체로 거듭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속성을 지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넘도록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가 가속화됐습니다. 각종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중거 집단이 다원화되고 개인 맞춤화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시장의 전형성이 사라졌고 규모의 효율에 극도로 좌우되는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해졌습니다. 오피스 빅뱅, 우리의 일터가 송두리째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사직 시대라고 불릴 만큼 사직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조직 문화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인재가 떠나가고 조직 문화가 바뀌며 노동시장의 시스템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빅뱅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현상은 퇴직 열풍입니다. 대사직 시대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요즘 한국에서도 이직이 경력 관리의 수단이자 직장인의 로망이 됐습니다. 이직과 퇴직 열풍 속에서 인재를 지키려는 조직 차원의 시도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봉이나 성과금 인상은 기본, 젊은 직원들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세부적인 복지가 눈길을 끕니다. 원격 근무 지원, 거점 오피스 제공, 일과 휴가를 같이 즐기는 워케이션 기회 마련 등 물리적 공간의 변화도 적지 않습니다. 나아가 조직에 속하지 않는 탈제도권 노동도 증가하고 있는데, 디지털화로 인한 플랫폼 노동자와 슈퍼 프리랜서 규모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피스 빅뱅의 원인은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업무 방식에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임금 노동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고 여기는 조직 동일시가 조직의 성장보다 나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인덱스 관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관계 맺기입니다. 과거 우리는 가족이나 절친처럼 아주 친한 사이부터 스쳐 지나간 인연까지 관계의 농도에 따라 친한 사이와 친하지 않은 사이로 관계를 구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여러 종류의 SNS를 그때그때 번갈아 사용하면서 이러한 관계 구분이 과거처럼 단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관계의 층위와 밀도가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화됐습니다. 그냥 친하다 안 친하다가 아니라 관계에도 인덱스, 곧 색인을 붙여 관리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인덱스 관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친하다 안 친하다의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선망하는 인친, 함께 덕질하는 트친, 최신 뉴스를 알려주는 패친, 동네에서 만나는 실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기존과 같이 학연, 지연 같은 인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전공이 같아서 같은 수업을 들어서 동아리를 함께해서 회사 동기여서 등등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모임을 계기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관계는 더 이상 우연한 만남으로만 형성되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을 보면 그 전에는 동아리라는 취미로 모였지만 이것이 학회 형태로 뭔가를 같이 배우려는 목적으로 만나다가 이제는 창업으로 뭔가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만남을 가집니다. 연애를 할 때도 예전 부모님 세대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한다면 요즘 세대는 자만추, 곧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보다도 입만추, 인위적인 만남 추구가 더 익숙합니다. 요즘 연애 관련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이유도 이런 세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2008년과 비슷하면서도 너무 다른 2023년 기대가 되시나요? 편견은 사라져버려서 다극화되거나 양극화된 사회, 그 속에서 오피스의 풍경은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인간관계는 친하다, 안 친하다의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인덱스 관계를 이루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점점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